안녕하세요. 램프백스 플랫폼은 Multifaceted Immune Response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Multifaceted는 having many different parts or sizes라는 말로 다양한, 다각적인, 많은 면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램프백스 플랫폼은 다양한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사이토톡식 T셀의 면역 반응만 촉진시킨 기존의 항암제와 다르게 말이죠. 이뮤노믹 홈페이지의 작용 기전 설명 그림입니다. 벌써 여기에서 등장하는 면역세포만 4개입니다. 수지상세포, 킬러 T셀, 해퍼 T셀, B세포 이렇게 말이죠. 램프백스 플랫폼은 면역세포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항암제는 킬러 T셀만 일깨우고 그랬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예로 들면요, 면역 관문을 억제해주는 작용 기전으로 킬러 T셀이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 기전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뮤노믹의 치료제는 벌써 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역세포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각적인 면역 반응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죠. 이뮤노믹은 전임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램프 기반 핵상 구조가 핫 튜머에서 면역 반응을 증폭시키는지 알아보는 전임상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콜드 튜머에서조차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콜드 튜머에서도 면역 반응이 유도된다면 굉장한 신약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이뮤노믹은 CMB를 타겟하면서 뇌종양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뇌종양의 발병과 CMB의 레벨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암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CMB가 몸속에 있진 않을 거잖아요. 어딘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걸 겁니다. CMB는 거대세포 바이러스입니다. 인간과 원숭이가 숙주입니다. 박테리아와 달리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과라고 합니다. CMB는 우리 몸에 어떻게 침입할까요? 바이러스에는 당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숙주세포의 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침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코로나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수용체가 결합하면서 세포 내로 들어오죠. CMB도 코로나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침입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인간 세포의 수용체가 결합하여 인간 세포로 바이러스를 들여보내는 일을 세포 내 이입이라고 합니다.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작업이 있으면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도 있겠죠. 세포 내 이입은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고 세포 내 유출은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엔도는 안을 나타내고요, 엑소는 바깥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출이 한자로 나갈 출자입니다. 나가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엑소가 밖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냐면요,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탈출기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엑소가 붙은 엑소사이토시스는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엔도사이토시스는 세포 내 이입이고요. 세포 내로 들어오면 작은 주머니가 생기는데 이걸 소낭이라고 합니다. 소낭이라는 건 세포질 내에 있는 액체 주머니를 가리킵니다. 어떤 물질을 감싸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내포 작용으로 만들어진 소낭을 초기 엔도솜이라고 합니다. 세포 내 이입의 앞자에 있는 엔도와 엔도솜은 비슷한 느낌의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엔도솜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엔도사이토시스라는 세포 내 이입이 이루어집니다. 세포 내 이입이 진행되면 수용체를 포함하는 세포막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소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소포들이 서로 뭉치면서 엔도솜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림을 보면 주황색에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에는 Y자 모양의 수용체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우리 세포는 원형질막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황색의 물질이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 원형질막이 저렇게 물질을 감싸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엔도솜입니다. 저렇게 물질이 들어오는 게 마치 물질을 삼키는 것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는 세포 내 이입이라고도 하지만 세포 내 섭취라고도 합니다. 물질을 세포가 섭취하는 작용이라는 뜻이죠. 엔도사이토시스는 세포 내 도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저렇게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세포 내 이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당연히 엔도솜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겠죠. 어떤 엔도솜들은 다른 엔도솜들과 합쳐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리소좀과 융합하기도 할 텐데요. 그러면 리소좀 안에 있던 분해 효소들이 저 외부 물질을 분해해 버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같이 우리 몸에 타격을 주는 물질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우리 몸에 들어온 물질들은 분해됩니다. 세포 내 이입이 되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보통 리소좀과 만나고 분해되고 제거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CMB는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세포 내 이입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CMB입니다.
감염된 것이죠. CMV는 전염됩니다. 그래서 CMV를 가진 다른 인간과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죠. 접촉과 소변, 그리고 타액으로 전염된다고 하네요. 타액으로 전염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주로 감염되는 장소는 침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MV는 오랜 시간 동안 잠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감염되고 시간이 지나서 발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침을 공유했습니다. 타액을 공유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CMV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오랜 시간 뒤에 뇌종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CMV와 뇌종양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GBM, 교모세포종입니다. CMV는 용원성 생활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두 가지 생활사를 가지는데요. 용원성 생활사와 용균성 생활사입니다. 용균성이 숙주세포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증식이 숙주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용원성 생활사는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바이러스는 자기 유전자만 복제해서 나갑니다. 다행히 CMV는 용균성 생활사가 아니라 용원성 생활사입니다.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박테리오파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박테리아 포식자라는 뜻이 박테리오파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숙주가 있어야 합니다. 용균성 생활사를 거치게 되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은 숙주세포 내에서 즉시 새로운 바이러스의 생성을 유도하고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새롭게 생성된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반면에 CMV처럼 용원성 생활사를 거치게 되면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숙주세포의 DNA 사이로 삽입됩니다. 그렇게 숙주세포가 증식할 때마다 숙주세포의 DNA와 함께 바이러스의 DNA도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DNA를 분석해보니까 의미 없는 염기 서열도 많다고 했죠. 아마도 그건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삽입되었던 바이러스의 DNA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DNA는 깔끔하게 처음부터 빈틈없이 설계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있는 겁니다. 깔끔한 공책이기보다는 낙서장 같은 느낌이죠. 벌써 여기에서 예시를 봐도요. 용원성 생활사를 거치는 바이러스에 인간이 감염되면 인간 DNA에 바이러스의 DNA가 삽입됩니다. 예전에 내 DNA는 아닌 것이죠. 뭔가 추가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CMV가 바로 이뮤노믹이 타겟팅하는 바이러스입니다. CMV의 수치와 GBM에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CMV를 줄이면 GBM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CMV를 줄인다는 건 CMV가 감염되어 생기는 다른 문제들도 고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암만 고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2014년에 이미 듀크 대학의 삼송과 미셸이 CMV 가설이 맞는지 실험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네이처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듀크 대학의 삼성과 미셸은 CMV 항원 타겟 플랫폼을 개발한 인물들입니다. 헐 박사가 두 거인이라고 칭하면서 함께 콜라보레이트 할 수 있어 감격적이라고 칭했던 분들이죠. 이분들이 램프백스 테크놀로지를 토대로 CMV 가설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뮤노믹의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홀드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홀드업은 to remain strong or successful 이라는 뜻입니다. 떠받치다는 뜻입니다. 이뮤노믹의 연구 결과도 지속적으로 가설을 지지해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조 요약입니다. CMV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과입니다. CMV는 전염됩니다. 그리고 램프백스는 다각적인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작용 기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GBM을 고치면서 CMV도 감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테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